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원청사가 하청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이라는 금융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매출이 14억 원에 달했던 조선 분야의 한 중소기업. 공장 가동을 위해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하던 원청사가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단장은 어렵다.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매출액을 올려서 순차적으로 상환을 갚아주겠다. 이 업체가 원청사로부터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은 약 4억 원. 여기에 더해 최근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사가 은행에 갚지 못한 빚 4억 원을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납품 대금을 대신해 받아온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원청이 하청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거래은행에 채권을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하청에 물품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만기일까지 이 돈을 은행에 갚는 겁니다. 문제는 원청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입니다. 은행은 약정을 통해 하청을 상대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파산해 빚을 갚지 못하면 하청이 이 빚을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뭐 거기에다가 기성도 한 개도 못 받았는데 그 매출 채권까지 우리한테 상환하라 하니까. 물품 대금도 못 받고 졸지에 원청사의 빚을 떠안게 된 거제 지역 조선 하청업체는 14곳에 갚아야 할 채무가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초 개선안을 내놨는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공사가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하청사가 빚 27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제화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업체 160여 곳이 원청사의 빚 18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자금 때문에 출출 매고 개인적으로 들고 폐업하고 한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되고. 피해가 잇따르자 올 초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 전 원청사의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상환 청구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40억 규모 외담대를 발행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원청사입니다. 지난해 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전체 15등급 중 14등급으로 파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청사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거래은행은 이후 1년 가까이 외담대 대출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업체가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등급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찰나에 저희가 이제 긴급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죠. 신용평가를 강화한다 해도 대출 제재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겨집니다. 근데 6개월로 보되 그때 여신 한도를 줄이라 이런 얘기는 저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신을 심사하고 하는 고유 권한이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하청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5만 3천여 곳. 그 금액은 9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육군 전방부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을 강제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행위가 군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투하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에서도 관광 투자를 미끼로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결국은 쇼핑몰만 짓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전국 연대에 나섰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뒤에 있는 큰 공터는 롯데가 약속한 107층 롯데타워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롯데는 롯데타워를 지어 부산 관광을 발전시키겠다며 이 땅을 헐값에 사들였지만 주거시설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며 1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김해 롯데 아울렛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는 애초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짓겠다며 이 땅을 경남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롯데는 이 땅을 3.3제곱미터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에 사들였는데 지금은 최고 700만 원까지 5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들어선 건 물놀이 시설과 아울렛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아울렛을 확장하고 아파트까지 지으려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절대로 휘둘려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번 롯데 아울렛 확장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울산도 비슷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넘은 강동 관광단지의 롯데 워터파크. 그런데 롯데는 지난달 워터파크보다 쇼핑몰이 30%나 더 넓은 건축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워터파크라기보다는 쇼핑몰이 된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공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마다 관광시설보다는 롯데 쇼핑센터가 먼저 떡하니 자리 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 목마른 지역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하는 겁니다. 불경적 연고를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호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히려 롯데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역을 골병들게 하는 롯데 편법 경영을 막기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 지역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면서 어제보다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해안 지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창원 8도, 함안 7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에는 김해 14도, 밀양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진주 10도, 남해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좋은 세상 진주시협의회는 어제 한 해 동안 활동을 결산하는 성과 보고회를 열고 기부자와 봉사단체 등 5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해시가 운영하는 83개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위원회 참여 비율이 4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 지역 나구의 회원들은 서울우유 거창 공장에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밀양시는 올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41곳을 적발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모두 145개 노선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버스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암행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암행 감찰반 2개조, 4개 반을 꾸려 과속, 난폭 운전, 차량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과 함양, 산청 일대 거함산 항로와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국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4억 원을 확보해 경남 서북부권 항로와 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96억 원을 들여 이미 조성된 산림 레포츠파크와 산삼 휴양밸리, 동의보감촌에 항로와 휴양체험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